손주들 앞에서 신발 벗는 게 민망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뒤꿈치가 너무 보기 흉해서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박서연이고 올해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뒤꿈치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예전 제 뒤꿈치는 사계절 내내 메마르고 갈라져서 만지면 돌처럼 딱딱했어요. 가장 불편했던 순간은 아들네 집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그 짧은 순간이 그렇게나 신경 쓰이고 부끄러웠습니다. 혹시 손주들이 볼까봐, 바닥이 더러워질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친구들이 찜질방 가자고 자주 권했지만 저는 매번 핑계를 대며 빠졌습니다. 안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발을 드러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픈 건 견딜만 했지만 부끄러움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단순한 뒤꿈치 갈라짐이란 문제가 결국 제 일상을 위축시키고 삶의 소소한 즐거움들까지 하나둘 잃게 만든 셈이죠. 그게 바로 예전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예전에 저는 발뒤꿈치가 너무 딱딱해질 때마다 무조건 깎아내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을 벗겨내듯 해야 부드러워질 거라 믿었지요. 그래서 동네 약국에 들러 거친 돌로 만든 발뒤꿈치용 연마도구와 쇠로 된 각질 제거기를 사왔습니다. 밤마다 욕실 문을 닫고 앉아 발을 물에 적신 뒤 힘껏 문지르고 깎아내며 이제 좀 부드러워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땀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에 전해지는 촉감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 잠시 안도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새로 올라오는 피부는 오히려 더 두껍고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발이 화가 나서 복수하듯 더 거칠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방법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며 시중에서 좋다는 보습크림을 종류별로 사서 발라보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제품들까지 모조리 찾아 발랐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운 촉감은 겉표면에서만 스치듯 잠깐 머물렀을 뿐 안쪽 깊숙이 자리 잡은 딱딱한 핵심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발라놓으면 잠시 촉촉한 듯 했지만 이내 건조하고 거친 감촉이 돌아왔고 저는 점점 지치고 허탈해졌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끝없이 이어지던 어느 날 결국 발뒤꿈치에 깊은 금이 생겼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걸음을 옮겼을 뿐인데 그 금에서 번쩍하는 통증이 머리끝까지 치솟으며 온몸을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두면 더 큰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뼛속까지 스며들며 그동안 단순한 외모 문제로만 여겼던 발뒤꿈치가 사실은 내 몸의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뒤꿈치 통증이 심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가 결국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더 이상 방치하시면 안 돼요. 꼭 병원에 가셔야 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에 쿵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진지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종로구에 있는 한 내과 의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달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진료실에 앉은 저를 바라본 김명준 원장님은 먼저 제 발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료 차트를 훑어보시더니 뜻밖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 여사님, 혹시 당뇨 있으세요? 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잠시 눈빛을 가다듬고 아주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치료에 앞서 우리는 먼저 안전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한당뇨병학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은 혈당 문제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가 바로 당뇨발입니다. 저는 처음 듣는 단어에 긴장했고 의사 선생님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오랫동안 당뇨를 앓은 분들은 발끝에 신경이 서서히 무뎌지면서 통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에 생긴 아주 작은 균열이나 발톱을 깎다 생긴 미세한 상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고 그 감염이 깊게 퍼지면서 나중에는 걷지 못하게 되거나 심하면 절단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흘렀습니다. 지금껏 그저 보기 싫어서 감추기만 했던 뒤꿈치 갈라짐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조용하지만 절박한 신호였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다행히도 혈액 검사 결과 제 혈당은 정상이었고 당장의 위험은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본질에 닿아 있는 문제였다는 걸요. 검사가 끝나자 김명준 원장님은 아주 체계적으로 제 상태와 원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머릿속이 하나씩 환하게 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들은 내용을 빠짐없이 수첩에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여사님, 지금까지 계속 발각질을 세게 밀고 문지르셨죠. 그런데요, 그게 오히려 악화의 원인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극을 받으면 이 부위를 지켜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 결과로 더 두껍고 단단한 각질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극이 반복될수록 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후 선생님은 과학적인 해결책으로 요소, 즉 유레아 성분을 언급하셨습니다. 단순한 보습제가 아니라 실제로 각질을 분해하고 피부 구조를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단순히 수분을 공급하는 수준이 아닌 각질층을 구조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성분이 유레아입니다. 특히 농도가 20% 이상일 경우 2가지 작용을 동시에 해줍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유레아가 어떻게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도구로 긁어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자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며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각질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케라틴 분자들은 수많은 수소 결합이라는 고리로 단단하게 묶여 있는데 마치 수많은 실타래가 얽혀 하나의 돌덩이처럼 굳어진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유레아는 아주 작은 분자인데 이것이 그 틈새로 스며들어가서 수소 결합을 끊어내는 역할을 하죠. 쉽게 말해 묶여있는 실의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예요. 이 작용은 물리적으로 깎거나 긁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열쇠를 돌려 자물쇠를 여는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수많은 연결고리가 풀리면 단단했던 케라틴 구조는 흐물흐물하게 풀어지고 촉촉함을 머금게 되면서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거칠고 두껍던 각질도 어느 순간 말랑하고 촉촉한 층으로 변하게 되고 아침에 가볍게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정리되죠. 그 설명을 듣는 내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아, 그랬구나 하고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겉을 깎고 밀기만 했지만 진짜 필요한 건 피부의 안쪽부터 구조를 바꾸는 작용이었던 겁니다. 단단한 껍질을 억지로 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천천히 풀어내고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저는 단순한 치료가 아닌 내 몸과 제대로 마주하는 시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김명준 원장님은 유레아가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알려주셨습니다.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유레아가 피부 깊은 곳에서부터 수분을 끌어올린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보습제처럼 겉에만 물기를 남기는 게 아니라 유레아는 피부 속 깊은 층, 그러니까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그 아래에서
수분을 당겨 올려 피부 표면까지 전달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새롭게 생성되는 피부가 건조하거나 메마르지 않고 처음부터 촉촉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약간 의심스럽게 바라보자 선생님은 의료용 논문을 직접 보여주시며 덧붙였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지에 실린 실제 연구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20% 농도의 유레아가 포함된 크림을 14일간 꾸준히 바른 결과 뒤꿈치 각질층의 두께가 평균 60%나 줄었고 피부 수분도는 거의 80%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숫자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한 가지를 꼭 짚어 강조하셨습니다. 유레아 제품이 흔히 생각하는 일반 화장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마트에서 사는 보습제가 아니에요. 유레카레 같은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판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성분의 함량 효과의 안정성 그리고 안전성까지 모두 국가기관에서 검증된 거예요. 이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수년 동안 제 나름대로 고생하며 찾아 헤매던 해답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제가 너무 엉뚱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대했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제대로 알고 나니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설명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복잡한 처방전을 내밀지도 않았고 어려운 치료법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약국에 가셔서 이 제품만 사세요. 다른 거 필요 아예 없습니다. 제품 이름은 유레카레고 20% 유레아가 들어있는 정품입니다. 전국 웬만한 약국엔 다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언가를 드디어 제대로 만난 느낌 막막하던 터널 끝에 불이 켜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 작고 하얀 튜브 하나가 제 삶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김명준 원장님은 설명을 마치고 나서 조용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요, 바르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어떻게 바르느냐입니다. 밤에 자기 전에 이 4가지 단계를 제대로만 지키시면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생님의 그 말투, 그 눈빛에서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4단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수첩에 적어두었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도 그대로 전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따뜻한 물로 조격하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물 온도는 대략 40도 정도로 맞추고 발을 15분간 담가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물 온도뿐 아니라 쑥을 한 줌 넣어주는 것입니다. 쑥은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고 선생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조격을 마친 뒤에는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부드럽게 물기를 제거해야지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유레카레 크림을 충분히 바르기입니다. 대충 한번 문지르는 게 아니라 손가락 마디 하나 분량 정도의 넉넉한 양을 덜어내어 갈라지고 굳은 부위에 꼼꼼하게 마사지하듯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아껴 쓰지 말고 아예 도톰한 보호막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듬뿍 발라야 효과가 제대로 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 루틴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바로 밀폐 포장입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랩으로 발 뒤꿈치와 발바닥을 2-3겹 정도 감싸주는 것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크림 속 유효 성분이 밤새 날아가지 않고 피부 깊숙이까지 스며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단순히 바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선생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잠잘 준비 마무리입니다. 랩으로 감싼 위에 면양말 한 켤레를 신어주는 것. 이건 단순히 고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을 유지하고 위생을 지키기 위한 마무리 단계입니다. 양말을 신은 뒤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푹 주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선생님은 이 4단계만 잘 지켜도 효과는 분명히 나타난다고 하시며 구체적인 주간 스케줄도 알려주셨습니다. 첫 주에는 이 4단계를 한 주에 3번, 그러니까 월수금 혹은 화목토 정도로 나눠 실천하고 둘째 주부터는 각질이 많이 부드러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랩까지 감쌀 필요는 없고 밤마다 유레카레를 소량만 가볍게 바르는 것으로 유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명준 원장님이 직접 전수해 주신 전체 루틴입니다. 듣기엔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피부의 변화 메커니즘과 보습의 본질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겉만 바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내 몸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발끝에서 끝나지 않고 저의 하루를 나아가 삶 전체를 더 가볍고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김명준 원장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고생한 문제라 쉽게 나아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단 일주일, 딱 그 첫 주에만 집중 관리를 했을 뿐인데 정말 거짓말처럼 달라졌습니다. 거칠고 갈라졌던 뒤꿈치가 어느새 말랑말랑해지고 손끝으로 만졌을 때의 까끌까끌함이 사라졌습니다. 피부색도 창백하고 각질로 덮여 있던 것이 아니라 은은하게 분홍빛이 돌고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걷다가 가끔씩 찾아오던 그 쿡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주말 저는 몇 년 만에 동네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에 다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수건으로 발을 가리거나 사람들 눈을 피해 조심조심 걸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뒤꿈치를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유로움과 홀가분함이 얼마나 기분 좋던지요. 며칠 뒤에는 아들네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현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신발을 벗는 제 모습에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인데 마음은 이렇게나 가볍고 얼굴은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때 김 원장님이 해주신 마지막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박 여사님, 집중 관리는 시작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매일매일의 습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저는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유레카레 크림을 얇게 펴 발라주는 것을 치약 짜서 양치하듯 세수하듯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 1분도 걸리지 않는 이 습관 하나가 제 발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되어주고 있다는 걸 저는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길게 꺼낸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낯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저처럼 발 뒤꿈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테고 단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경험과 김명준 원장님의 소중한 조언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두 발로 건강하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걸음 속에 늘 기쁨과 자신감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의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